자, 지금 방송가를 강타하고 있는 이른바 박나래 주사 이모 게이트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MBC의 간판 예능인 나 혼자 산다가 존폐 위기에 몰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가 내놓은 추가 폭로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 사건에 MBC 사장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점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줍니다. 폭로에 따르면 박나래 씨는 해당 의료 행위가 불법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봐도 불법적인 시술이라 매니저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박나래 씨는 소위 주사 이모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자 매니저가 신분을 물었고 이에 그 주사 이모라는 사람은 자신이 의사라며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MBC 사장도 알고 연예인들도 다 아는데 내가 감히 어디라고 소리를 지르냐며 제작진과 싸웠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방송사 수뇌부까지 연루된 거대 스캔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 이 게이트가 터졌을 때만 해도 MBC와 그 추종자들은 개인적인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쉴드를 치기에 바빴죠. 하지만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뿐만 아니라 샤이니의 키 유튜버 입짧은 해님, 세븐틴 멤버들, 그리고 이사강 씨와 전현무 씨까지 줄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MBC가 내부적으로 전혀 몰랐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전 매니저의 주장대로라면 이 불법 시술업자가 MBC 사장과도 친분이 있다는 것인데 이를 연예인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박나래 씨는 매니저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며 이게 알려지면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너도 다친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편에도 이 주사 이모를 대동했다는 의혹입니다. 스스로도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을 알았기에 한국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판이 이렇게 커진 이상 매니저 몇 명의 입을 막는다고 덮어질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방송국 내부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샤이니, 키세븐틴, 도겸, 정한 등 유명 아이돌 멤버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주사 이모라는 사람과 찍은 사진들이 증거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돌이 이 업자의 가족 돌잔치에 참석해 사진을 찍어주거나 일본에서 인형을 고르며 텔레그램으로 취향을 묻는 등 상상 이상의 친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카르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와중에 주사 이모 측은 억울하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밥값을 내고 연예인과 밥 한 끼 먹은 사진을 올렸을 뿐인데 악성 DM을 받는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소속사 관계자들과 연예인들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연예계의 비열한 생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필요할 때는 편지도 써주고 선물도 주고받으며 가족처럼 지내다가 문제가 터지면 가차없이 꼬리 자르기를 시전하는 그들의 이중적인 행태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좌파 카르텔이 키워낸 대한민국 연예계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서 이런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을까요? 단순 지인을 넘어 매우 깊숙한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 바로 전현무 씨의 링거 사진 해명 논란입니다. 과거 방송 장면 중 전현무 씨가 링거를 맡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이에 대해 소속사는 뒤늦게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소속사의 입장은 의료인을 사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 시술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촬영 일정상 시간이 부족해 이동 중에 처치를 마무리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맥락이 제거된 채 확산된 오해라며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해명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의혹인 주사 이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링거 사진에 대해서만 기술적으로 해명했을 뿐 그 업자와 일면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진료 기록부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해당 방송이 2016년도 분량이라면 아직 의료기록 보존 기한인 1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공개하지 않으면 곧 기록이 폐기될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정말 떳떳하다면 병원명과 진료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일입니다. 그런데 공개하지 않고 있죠. 이러니 언론 플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진실은 아닙니다. 박나래 씨의 경우를 보십시오.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대형 로펌 광장을 선임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합법적인 왕진 의료 서비스였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모든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변호사의 말도 거짓이었고 소속사의 해명도 거짓이었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는데 전현무 씨 소속사의 해명을 우리가 곧이곧대로 믿어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전현무 씨 측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모호한 입장문 발표가 아니라 진료기록부 공개와 주사 이모와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연예인 개인의 일탈을 넘어 MBC 예능 프로그램 전반의 관행 문제입니다. 그 중심에 나 혼자 산다가 있습니다. 사적인 일상을 보여준다는 명분 아래 검증되지 않은 지인들을 방송에 꽂아주고 불법적인 의료 카르텔이 판을 치는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TV만 틀면 나와서 착한 척 깨어있는 척, 정의로운 척하던 그들이 뒤로는 이런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듭니다. MBC가 10년 넘게 함께한 고정 출연진과 제작진의 이런 행태를 정말 몰랐을까요? 알고도 묵인했다면 방조범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입니다. 지금의 MBC는 사회적 문제를 고발하기는커녕 문제를 키우고 확산시키는 악의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의 대응도 뻔합니다. 몇 명 하차시키고 몇 주 결방하며 자숙하는 척하다가 리뉴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만 바꿔서 다시 나오겠죠. 하지만 나 혼자 산다는 이제 폐지가 답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 문화 전체의 썩은 환부가 터져 나온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MBC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 어디를 틀어도 나오는 유재석 씨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완벽주의자 겸손의 아이콘 무소유의 삶을 사는 듯한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국민들도 그런 서민적인 이미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행보를 보면 대중이 알던 이미지와는 큰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강남의 고가 부동산을 사들이고 수억 원대 포르쉐를 타고 다닙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하게 번 돈으로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사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박한 서민 코스프레입니다. 이제 언론을 통해 그의 막대한 재력이 다 알려진 마당에 굳이 방송에서 짠돌이 이미지나 소박한 척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과도한 이미지 메이킹이 오히려 대중에게는 기만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중들도 이제는 그를 유느님이라고 맹목적으로 추앙하기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솔직해지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MBC 카르텔에 속한 연예인들은 평생 써도 못 다 쓸 돈을 이미 벌어놓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늘 똑같은 얼굴, 똑같은 포맷, 자기들끼리 돌려먹는 출연료. 능력에 비해 과도한 보상인지 아닌지는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현실과 연예인들의 삶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감만큼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인생을 갈아 넣어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숨이 턱턱 막히고 아이를 낳는 것은 언감생심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TV를 켜면 온통 혼자 사는 연예인들의 호화로운 집 명품 소비, 그들만의 취미 생활만 나옵니다. 이게 과연 공감이 되겠습니까? 마치 시청자를 개돼지 취급하며 너희는 이런 거 보면서 대리만족이나 해라라고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일부 대중들의 심리입니다. 소위 깨시민 흉내를 내는 좌파 성향의 시청자들은 연예인들의 착한 척, 소박한 척에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이미지가 정의롭고 약자를 대변한다고 착각하며 맹목적으로 소비해줍니다. 정작 그 거대한 방주에 올라탄 연예인들은 대한민국 상위형,
1%의 부를 누리며 그들만의 견고한 성을 쌓고 있는데 말이죠. 정치권의 기득권이 있듯 연예계에도 깨지지 않는 좌파 기득권 카르텔이 존재합니다. 나라는 어려워지고 국민은 힘들어 죽겠는데 TV 속 광대들만 배를 불리는 이 기형적인 세상. 부자이면서 서민인 척 기만하고 방송 권력을 독점하는 이 구조를 이제는 깨부수어야 합니다. 586 좌파 세력과 결탁한 연예계 카르텔,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현실 도피용 예능을 보며 낄낄거릴 만큼 여유롭지 않습니다. 나라가 정말 바닥을 쳐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